안녕하세요. 이제 구정을 맞이해서들 좋은 새해의 꿈을 꾸시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개미년 새해에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원하는 바 뜻을 다 이루시고 아주 웃음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맛에서 공자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공자. 많은 사람들이 무슨 공맹자 사상하면은 고리타분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공자가 죽어야 세상에 산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문화혁명에 의해서 공자를 그렇게 다 그 자취를 감추던 지금도 세계 G2 강국이 되면서 공자를 다시 세상에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한 인물이다 해서 공자를 다시 이끌어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예를 하면서 어떤 유린과 관계되는 문장도 나오고 또 그런 것이 다 그와 연결될까래 오늘은 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공자에 대한 이야기 했나고 해서 공자님 얘기라고 않고 공자에 대한 얘기라고 하느냐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공자님이라고 안 해도 됩니다. 공자 하면 그것이 세상의 최대의 존칭이기 때문에 그냥 공자라고 해도 모순되지 않고 잘못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립니다. 공자는 그러니까 서기전 551년에 주영왕 21년 11월에 노나라 평창향이라는 곳, 지금의 산둥반도에 가면 곡부라고 하는, 지금 곡부에 가면은 공림, 공부, 공묘 이런 그 공자의 유적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 곡부 치읍이라는 곳에서 탄생을 합니다. 그 아버지는 송나라 때의 태역 군인인 숭량흐리라는 분하고, 어머니는 안징제라고 하는 분사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좀 아이러니하고 좀 여러분들의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실이 뭐냐면은, 공자의 아버지는 60이 넘었고 공자의 어머니는 10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차기에서 이야기를 공자와 공자 어머니와의 만남을 야합이라 이렇게 합니다. 야합. 야합이라는 것은 어떤 걸 야합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정식 절차를 밟아서 혼인을 하지 않은 것을 야합, 또는 남편과 아내가 나이 차가 아주 심할 경우에 야합, 또는 혼인을 해야 돼 모든 예법을 갖추지 않고 했을 때 야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공자 아버지와 공자 어머니의 만남을 야합이라 한 것은 아마도 공자 아버지 충량을과 공자 어머니 안징제는 나이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고 있고, 또 공자 아버지가 공자 어머니와 공자를 낳기 전에 조광지처가 있습니다. 시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딸을 9을 낳고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몸이 좀 불편한, 이런 요새 좀 폄하하는 말 같은데 좀 다리가 좀 시원찮은 이러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아버지가 그 장군 출신이니까
아주 좋은 아들 하나 낳고 싶다고 그래서 항상 입에 달고 살았는데 어떻게 얘기 듣고 공자 어머니를 만나게 돼서 공자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나서 공자가 이제 성장하는데 공자 아버지가 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공자가 3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공자 어머니마저 공자가 16, 17때 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자는 고와 같이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 옵니다. 그러한 공자가 오늘날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것은 그 공자의 사상에 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상적인 세상을 열어나가려고 천하를 주유하면서 많이 활동했고 그 활동이 아주 훌륭했기 때문에 오늘날 공자에 대한 이야기는 공자의 제자들이 적어놓은 논어라는 책에 있는 내용과 공자 스스로가 말년에 정리해놨던 춘추좌전에서 보면은 거기서 가지고 오늘날 공자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공자다. 지금 저와 함께 제가 서예를 좀 소개하고 있는 것을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공자다 하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공자의 사상은 인이라고 하지만은 인을 한마디로 이것이 이런 것이 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자의 사상은 인이라기보다는 호학사상입니다. 배우기를 좋아했다. 배우기를 좋아했다. 그게 공자가 한 이야기 있어요. 거기 공자가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여러 군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논어의 공야장 27장에 보면은 이 논어는 2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야장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공야장 27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17지읍에 11분 사람이 사는 그러한 읍의 동네에 필요충신여구라 반드시 나 공구 공자 이름이 구잖아요. 공구 나 구 같은 사람은 얼마고 있다. 그러나 불여 굳이 호하게 하라 나같이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자는 꾸준히 배우기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공자의 사상이 인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호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 배우기를 종과했던 게 공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에 사는 공자가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을 공자의 바늘에 올려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자의 그 다음에는 인간성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공자는 그렇게 일찍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남의 집 창고지기도 하고 점원 노릇도 하고 소말 키는 데 가서 그 소말을 키워주고 가축도 관리도 하고 무슨 목공소가 일도 하고 아주 천하고 굳은 일을 다 하고서 성장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지나요. 근데 공자가 언젠가 그 오나라 태제한테 가서 국가적인 어떤 그 정사를 나누기 위해서 공자가 그 유일하게 아끼는 자공하고 같이 오나라 태제한테 갔는데 오나라 태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공 그 공자의 제자 자공한테
야, 너희 선생 공자는 어째 저렇게 유식하고 다재다능하냐? 또 못하는 게 없이 다 그 재주가 좋으냐 하는 이야기를 해서 아마도 이건 참 대단한 그 하늘이 낸 사람 같다 하니까 그 자공이 그 말을 받아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좀 오태재는 조금 비아냥거리면서 섞여서 얘기를 했는데 공자의 제자 자공은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생인지지요. 나서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모르는 게 없고 다재다능하신 걸 보면은 확실히 하늘이 낸 성현이옵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공자가 그 말을 그 오태기하고 자공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듣고 있다가 자공한테 그랬어요. 야, 저 오태재가 나를 좀 아는구나. 그렇다. 내가 하늘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렵고 어려운 관계로 이런 어려서 그런 환경에서 커왔기 때문에 뭐 부서지면 고쳐야 되고 깨지면 꼬매야 되고 다 필요한 것을 만들어 쓰고 하는 이런 일을 전부 해왔기 때문에 내가 다재다능한 것이다. 하늘이 낸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오소야 천이라 나는 어려서 천했다. 오소야 천이라 나는 어려서 천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재다능하다. 군자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나야. 이렇게 해서 그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오소야 천이라는 그 참 기맥힌 공자의 말은 오늘도 우리가 높이 그 말 한마디를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자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공자가 하루는 태조해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마구간에 불이 났어. 불이 났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만 해도 말이라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직에 나가기 때문에 마차나 말을 관에서 다 지금 같으면 벤스 이상, 벤스가 애제차 이상으로 귀한 그 말과 마차였습니다. 근데 태조하니까 마구간에 불이 났어. 그럼 우리 같으면 아이고 내 벤스 내 차는 어떻게 됐니? 내 말 어떻게 됐니? 이렇게 해야 할 텐데 공자는 그러질 않았어요. 딱 돼서 상인호 사람 다치지 않았느냐? 예, 사람은 안 다쳤습니다. 불문 마라. 그 대신에 말에 대해서는 묻지를 안 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논어에 어디 있냐면은 향당의 12장에 이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옥간에 불이 났을 때에 태조에서 상인호 사람이 다치지 않느냐 상인호 그러고서 불문마야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이 말 하나만 봐도 공자의 인간성을 여러분은 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령공 2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령공 논어의 의령공 23장에 있는 얘기요. 무슨 소리냐면은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공은 누구냐 하면은 아주 부유한 집 아들이고 재상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공자가 최초로 만난 게 공자의 제자가 자공이라는 사람이야. 자공. 근데 그 자공이 또 공자가 죽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3년간 묘하에서 묘를 지키고 있다가 떠났는데 이 자공만은 6년을 혼자서 묘를 지키고 공자의 산소를 살피다가 떠난 사람이 자공인데 이 자공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공자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평생에 가슴에 묻고 살 수 있는 얘기를 한마디로 간단한 거 한마디 좀 해주시오 하니까 공자가 서 이렇게 했어요. 서는 뭐냐? 가트려 밑에 마음 심은 용서할 서자 있죠. 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러고 서 하고서 그 밑에 그런 얘기가 있어. 기소부력이면 물시어이하라. 기소부력이면 네가 하고자 하지 않는 일은 물시어이해라. 다른 사람 시키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나 하기 싫은 것은 남을 시키지 말아라. 남을 배려하라는 이 말. 평생 남을 배려하고 살아야 된다. 예?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참 좋은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은 충서하면서 아주 충직하게 남을 배려하고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된다 해서 그 사랑하는 제자 자공에게 공자가 남겨준 말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걸 소개합니다. 남을 배려하라. 그 내용인즉은 기소부력이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물시여인하라. 다른 사람한테 시키지 마라. 참 좋은 얘기죠. 여러분들도 이걸 논어를 접할 때 참고적으로 한번 그 눈여겨보시는 대목이 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자가 제자들에게 남긴 아주 훌륭한 말이 그 말의 의령공 거기서 나오는 의령공 23장에 있습니다. 논어 의령공 23장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리고 공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간미 넘치는 일이 있어요. 공자가 하루는 퇴조를 하는데 원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거리에 책장 다려고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공자는 노나라의 대사구, 지금으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 대사구로 있을 때 그 같이 수양원 들고 쭉 걸어오는데 원양이라는 사람이 그냥 그 의자에 걸터 책상 다려고 앉는 거예요. 그 원양은 누구냐? 공자하고 같은 동네에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같이 컸어. 그래서 공자하고 어렸을 때 소꿉친구예요. 소꿉친구. 그리고 공자가 원양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 장례도 다 도와서 치러준 사람이에요. 이러한 아주 소꿉친구인데 그래도 원양이 아무리 소꿉친구라도 공자가 대사고 지금 말이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저기서 오면은 같이 친구라도 예를 갖출 줄 알아야 되는데 그저 어려서 같이 컸던 친구니 하고서 책상 다려 앉아서 그들 하고서 그저 평범하게 대하고 있으니까 공자가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야 이놈아, 너는 어려서 맨 개구쟁이짓만 하고 말썽만 부리더니 또 성장해서는 무언가 너에 대해서 저수를 만한 행동을 하지 않더니 이제 늙어서는 되지도 않는구나. 응? 이 자식아, 늙어서 죽지도 않는구나 말이야. 시오적이야. 그래서 너야말로 이게 적이다. 시의적이다 하면서 공자가 그 지팽이로 그 원양이 다리를 탁탁 쳤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공자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지간이라도 예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 보니까 이렇게 할 말이 있어서 이놈 자식아, 너는 어려서 그렇게 개구리쟁이 되고 말썽만 부리고 되더니 또 성장해서는 뭐가 더 기록할 만한 저수를 만한 뭐 하나 남겨놓지 않더니 늙어서 죽지도 않고 말이야. 이러고 앉았으니 너야말로 척이다 척. 이렇게 했다는 일화가 이거 일화라기보다도 논어 헌문 26장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렇게 이걸 보더라도
공자의 인간미를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마디만 더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자가 52세 때에 대사구가 돼서 이제 지금 말하자면 법무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 대사가 돼서 일주일 만에 한 사람을 갖다가 처형을 합니다. 아주 아주 처형해서 사형을 집행해요. 그래서 공자가 대사관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을 소정묘라고 하는 사람 하나를 처형을 합니다. 그래 공자의 제자의 애제자가 자공이라는 사람이 물었어요. 선생님, 무슨 일로 해서 그 소정묘를 그렇게 사형 집행을 해서 내거리에 깨달아서 이렇게 처형했습니까? 하니까 공자가 그 자공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제목이, 첫째는 만사의 통달에 있는 것 같이 하면서도 마음이 음흉하고 음험하는 짓을 하는 것이 첫째로 나쁜 놈이고, 둘째는 행실이 개팍하고 고집스러웠다 너무. 그리고 셋째는 말이 거짓과 교활함이 많아. 한 그저 말마다 거짓만 한다 이게야. 넷째는 개의하고 추잡한 일을 많이 꾸미고 행사하는 이런 나쁜 사람이었다. 다섯째는 그릇된 일을 일 삼으면서도 겉으로는 교묘하게 옳다고 꾸며대며 백성을 기만한 죄다.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만 해당돼도 사형에서 마땅한데, 이것이 5가지나 이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이어서 사형 집행을 했다 라고 그 자공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 현실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머리에 떠오르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자가 말년에 이제 55세에 천하를 주유를 시작해서 13년간 돌아다니다가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고 68살에 13년 만에 돌아다니다가 노나라로 돌아와서 모든 사서 상경을 정리를 하고 시경을 정리하고 순추자시전을 갖다 만들어내고 이런 것을 하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다 거기에 대해서 말년에 그 공자가 이제 병이 들어서 눕게 됩니다. 누웠을 때에 공자의 제자 아까 얘기했던 자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선생이 아프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집행일을 짓고 그냥 비쩍비쩍 한번 나와서, 사야 너 왜 이제 오느냐. 그 자공의 이름이 사입니다. 사야 너 왜 이제 오느냐 하면서 아주 반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거기서 자공 앞에서 노래 한마디 부릅니다. 태산개호, 태산이 무너지는구나. 태산개호. 그러고서는 양조체호, 대두들이 뽑아 상진나무가 부러지는구나. 철인의호, 자기 자신을 철인이라 얘기하면서 철인이 죽는구나.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그 글이 있어요. 태산개호, 태산이 무너지는구나. 양주체호,
이 대들이보와 상지정나가 부러지는구나. 철인의효, 철인이 죽는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눈물을 쭉 흘리고서 일주일 있다가 공자가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서 새로 또 공자한테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 첫째, 가장 인간적인 것. 인이라는 어려운 그 공자의 사상, 기본 사상보다도 첫째는 호학이다. 배우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공야장 27장에 있는 이야기대로 십실지읍에 11집 사는데 충직하고 신의를 지키는 나 같은 사람은 얼마고 있다. 그러나 배우기를 좋아하는 나보다 더 배우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한 것은 우리가 제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배움을 그치지 않고 자나깨나 우리는 수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이 그렇게 제 가슴에 닿아서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여러분 구독자야말로 이 시대에 사는 완전한 공자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제 말을 그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건강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때때로 돌아가다가 잠깐 붓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도 종종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